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시원하게 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다가 해당 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다시 한번 기분 좋은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또 후원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MS킴님과 아나킨킴님, MS킴님께서는 몇 년째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신다라면서 제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아나킨킴님께서도 생일 축하한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조만간에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MS킴님과 아나킨킴님께서 투자하신 코인들 개떡상 큰 부를 거머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제는 안 나오면 허전하다. 마이클 셀러의 비트코인 매수 발표 예고. 스트래터지가 비트를 매수할 때마다 오렌지 점을 이렇게 찍는데 오렌지 점 개수가 모자라다라면서 조만간에 하나 더 찍겠다, 즉 매수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스트래터지가 다시 한번 비트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을 접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람 누굽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라면은 모를 사람이 없죠. 리플사의 빵용 CEO입니다. 자, 빵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폭스 비즈니스 TV에 출연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17만 5천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왜 20만 달러까지 올렸느냐? 전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작년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는 굉장한 소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며 비트가 이러한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의해 가지고 더욱더 크게 상승,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한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셨겠지만은 본인이 XRP, 리플사의 CEO이기 때문에 XRP 가격 예측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측했다가는 또 시장 조작이니 뭐니 해가지고 소송을 엄청나게 받게 되겠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함부로 XRP 가격에 대해서는 입을 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이 얼마 전까지는 대거에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제 자세가 바뀌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비트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비트코인 연간 공급량의 300% 이상을 매집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로부터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출금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보유가 목적이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라면 85,500달러를 뚫어줘야 되는데 뚫었다가 안착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비트코인. 나와있다시피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이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주에 비트코인 86,000달러, 85,500달러 위까지 올라가서 도전을 했다가 미끄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금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항 맞고 난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밑에서 비벼준다? 이것은 저항을 뚫기 위해서 길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기도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이번 주에 힘을 한번 내줄 수 있을 것인가?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힘 못 내 라고 아직까지도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반등해가지고 88,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언정 76,000달러 수준까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인데, 다만 하락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매도를 하는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본인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롱을 칠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을 예상하는데 만약에 하락세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다음으로는 닥터 프라핏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보시면은 차트상에서 두 개 이평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 이평 같은 경우는 비트가 맞을 때마다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아래로 흐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지지로 작용하는 이평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닥터 프라핏 분석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77,000달러에서 85,000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해줄 것 같은데, 요즘처럼 시장 예측하기 힘든 적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일단 관세나 인플레이션 등 거의 모든 악재가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이 아닌가. 반대로 호재들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미중 관세 협의 소식이 나온다라면,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또한 M2 머니 서플라이
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다가 비트가 이윽고 해당 저항을 뚫고 높게 상승할 것이라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야 할 때다 라는 의견을 내놨었고, 자 반면에 결국 비트와 반대로 간다라는 테더 도미넌스 저항을 뚫고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비트가 흐르지 않겠느냐, 이번 주에 비트코인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릴벤 분석가의 예상. 근데 뭐 혹시 이번 주에라도 관세 관련해가지고 호재가 나오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이지만, 다만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것처럼 최악의 순간이 지나갔다라고 친다라면 버티기가 한결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사건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개봉박두.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이 사람 누굽니까? 베리 실버트죠. 한국에서 당연히 빵형만큼 유명하진 않지만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이고 그의 자회사로는 그레이스케일 등등이 있었죠. 자, 물론 그 중에 몇 개는 파산해가지고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때는 바야흐로 2011년도 그는 비트코인을 개당 7달러에서 8달러에 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도 사업 및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암호화폐 스타트업 등등에 투자를 했었는데, 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뻘짓이었다. 투자를 하지 말고 그냥 싼 값에 샀었던 비트코인을 들고만 있었다라면 돈을 더욱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즉 투자해가지고 괜히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뻘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비트코인 장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99.9%의 코인들은 가치가 없으며 존재할 이유가 마찬가지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지금 코인 몽땅 팔면서 그럼 걔네들은 0.1%에 들어간다라는 소린가? 어찌됐든지 간에 비트코인 짱이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가즈아. 다음으로는 나름 유명한 분석가 케일리오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트 시즌 안 올 것이다라고 장담하지만은 결국 비트도미는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지저분하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알트 시즌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플랜 B, 한때 유명했었다가 안 유명했었다가 다시 한번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이 플랜 B가 만든 스톡 플로우 모델이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플랜 B가 그를 리트윗하면서 이더리움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이더리움을 깠습니다. 자, 그러자 이를 보고 있었던 엘리지 분석가, 자, 이런 소식이 나온다라는 거 이더리움이 조만간에 바닥 찍는다는 소리다라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지금 이더리움 정말 바닥 찍는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다시 한번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 수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더리움, 이것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반등 좀 가지야. 자, 그런가 하면은 BNB, 창업자 짜오짱펑이 직접 나서가지고 BNB 스테이킹 생태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통합 방안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바이낸스 생태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BNB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명 분석가 카스틸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BNB가 조만간에 630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직간접적으로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진 금에 관련된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포트낙스를 감사하겠다, 뭐 생중계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대, 포트낙스의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는 결국 접어야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양반이 누굽니까? 미국의 새로운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인데, 일론 머스크가 포트낙스 감사를 언급했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방송 그리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포트낙스 감사할 필요가 없다. 왜냐? 감사를 매년 진행하기 때문에. 마지막 감사는 작년 9월에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모든 금은 다 거기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웃기는 것이 뭐냐면은 포트낙스의 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 1953년도로 알려져 있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매년 감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유명 유튜버 클리어밸류 텍스 이 진행자는 나와가지고 이 뭔 소린지 내가 한번 찾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캇 베센트가 언급한 이 감사 보고서를 직접 읽어봤다라고 하는데요. 약 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라고 하는데 읽어봤더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말장난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금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낙스 내에 금이 어디 있는지 그러한 리포트 등등을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금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리포트를 감사했더니 여전히 그대로 있다더라.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마지막 감사가 이루어졌었던 때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감사하는 데는 포트낙스 같은 경우 일부러 굉장히 복도도 좁고 방을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인력도 인력이지만은 감사를 일일이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총 18개월이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뭘 이걸 매년 해? 그거부터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스캇 베센트가 구라를 치고 있으며 아무래도 이 포트낙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영원히 감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일론 머스크도 또람프도 포트낙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죠. 아마 금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닌가. 금 같은 경우 이렇게 감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클릭 몇 번이면은 끝나죠. 그리고 금처럼 뭐 도금을 한다라든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비트의 가능성과 가치를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토마토 채널 지원해주기, 광고 영상 틀어주기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